당시 완공의 걸림돌이었던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토지의 보상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해결됐습니다. 세계 최대 육식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된 진주시 정촌 뿌리산단 조성지에서 대형 거북 발자국 등의 화석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민선 7기 단체장들의 일년을 진단해보는 기획보도입니다. 오늘은 송도근 사천시장과 한정우 청년군수의 일년을 짚어봤습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하동 대송산업단지 안에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한 토지를 둘러싼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결됐습니다. 농어촌공사의 토지와 하동군의 공유지를 교환하기로 하면서 대송산단 개발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하동군 금남면 대송산업단지. 하동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갖고 있던 토지 140필지를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따라 대송산업개발에 무상 제공하기로 협의한 뒤 개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송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땅을 넘겨받고 하동군과 대송산업개발의 토지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감정평가액 35억 원가량을 보상하면 조성 원가와 분양 원가가 추가 상승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각종 비용 증가라든지 이런 에러 문제도 있고, 토지 이 공사가 완료가 되면 권력 정리를 해서 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시켜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돼서. 국민권익위는 농어촌공사의 대송산단 토지와 하동군이 소유한 진교면 송원리 5필지를 교환하고 농어촌공사가 태양광 발전 사업 등 공익 사업을 추진할 경우 협력한다는 조정안을 이끌어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지금 조성 원가를 낮추려고 하는 게 그게 보입니다. 결국은 이 산업단지가 일자리를 만들고 그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고. 하동 대송산단은 공정이 98%로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아직까지 분양 실적은 전무합니다. 하동군은 투자기업의 분양가의 최대 30%를 할인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업을 유치한 개인에게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내걸며 입주 기업을 찾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 토지 소유권 갈등이 조정되면서 분양가 상승 부담은 덜었습니다. 문제는 투자 유치인데 하동군과 경제자유구역청의 노력이 기업 유치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세계 최대 육식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돼 현장 보존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진주시 정촌 뿌리산업단지 조성지에서 추가로 화석이 발견돼 문화재청이 3곳의 정밀 발굴 조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발자국 화석산지 주변에서 추가로 발견된 화석은 도마뱀 골격과 대형 거북 발자국, 개구리 발자국 화석 등 백악기 척추동물의 화석입니다. 뿌리산단 측은 문화재청의 정밀 발굴 조사 결정에 따라 준공이 상당 기간 미뤄질 수밖에 없다며 이에 따른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춤하던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내일 경남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80mm에서 15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예상된다며 비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민선 7기 단체장들의 취임 1년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먼저 송도근 사천시장을 김태석 기자가 만났습니다. 국내 항공산업 종사자의 60%인 만여 명이 전국 매출액의 59%인 3조 3,600억 원의 실적을 내고 있는 사천시. 재선의 송도근 사천시장이 가장 역점을 둔 정책 역시 항공우주산업 육성입니다. 지난 3월 우주센터를 착공한 데 이어 최근엔 항공 MRO 사업이 집적화할 용당 일반 산단이 착공했으며 올해 말에는 항공 국가산단이 공사에 들어갑니다. 항공 특화단지라든지 기타 R&D 사업이라든지 복합 유통단지를 만드는 등 항공산업을 위해서 사천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 개통한 사천바다 케이블카가 안착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연계 사업인 초양도 관광 거점 만들기, 야간 경관 조명과 자연 휴양림 조성, 그리고 민자 유치를 통한 아쿠아리움 건설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개의 도시 재생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받았습니다. 퇴락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삼천포 동지역을 생활 친화적
관광 친화적으로 바꾸어져 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항공우주 산업을 뒷받침할 정주 여건, 즉 사천읍 지역의 의료, 문화, 교육 등 인프라는 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법성을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소치이고 나머지 형사사건으로 회자되고 있는 이 부분은 거짓입니다. 조작되고 설계된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특히 최근 검찰에 송치된 뇌물수수 의혹 사건은 송 시장의 재임 기간 동안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시정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민선 7기 1년, 이어서 한정우 창녕군수의 1년을 신은정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한정우 군수 취임 뒤 창녕군은 생태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멸종 40년 만에 따오기 40마리가 야생에 방사돼 순조롭게 적응하고 있고 세계 최초로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이란 성과를 얻었습니다. 맑고 깨끗한 자연 환경 속에서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그런 생태, 습지 수도가 되었습니다. 또 창녕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부곡 하와이는 이르면 올 9월 안에 새로운 사업자와 투자 협약을 맺고 재개장을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농가소득 1억 원 시대라는 한 군수의 제1공약은 아직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주 생산품인 양파와 마늘은 과잉 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하고 있고 시설 재배 특화단지 조성이나 농업 6차 산업 육성 등도 계획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마늘, 양파가 과잉 생산 그리고 소비 위축으로 가격 보전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데 그 부분이 제일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앞으로는 따오기와 람사르 습지로 얻은 청정 생태도시 이미지를 활용해 생태 관광이나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주력하고 창녕 개성고 분군 사적 지정을 계기로 비화가야의 가치와 존재를 알려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그리고 또 국민 모두가 복지의 제도적 틀 속에 다 들어오도록 또 고령의 인구가 많은 만큼 촘촘한 인적 안전망으로 복지 정책에 더 집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수도권 쏠림이 심각한 현실에서 지역의 문화와 가치를 지켜낸 지역 언론, 특히 지역 방송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방송에 대한 정책 지원과 함께 지역 방송 스스로도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이유입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30년 가까이 돼가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수도권 중심의 정치와 경제, 문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의 목소리는 소외되고 최근 미디어 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지역 언론, 특히 지역 방송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지역 방송이 생존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지역 방송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치로도 드러나고 있고 실제로 그렇고 그래서 국가적으로 지역 방송에 대한 지원을 더 두텁게 해서 지난 3월 지역방송 발전을 위해 지역방송 발전기금을 별도로 설치하는 지역방송 발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지역방송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현행 방송 관련 제도 또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광고 대행 수수료 부과 체계를 열악한 지역방송 상황에 맞게 재정립하고 유료 방송 사업자도 방송 발전 기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 방송 매체들에게도 언론의 공적 책임을 어떤 형태로든 부담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의 그 방송 권역은 반드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지역민들에게 방송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공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법 제도적인 개선에 앞서 지역방송 스스로 지역 문화의 다양성을 지키고 지역의 민의를 수렴해 지역 시청자들의 신뢰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중심이 아니라
경쟁력 강화가 목적이 아니라 지역민들에게 우리가 필요한 방송사라는 어필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균형 발전과 지역 분권의 시대. 그 성공의 열쇠는 지역의 목소리를 공정하고 올바르게 담아낼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지역 방송의 확립에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전쟁 전후 진주 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69주기를 맞아 오늘 진주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희생자 합동 위령제가 열렸습니다. 위령제에는 유가족을 비롯한 300여 명이 참석해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민간인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법 제정에 힘을 모으자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유족회는 진주와 사천, 거창 지역 보도연맹 사건의 진상과 증언, 기록을 담은 책자를 내년 6월 출판할 예정입니다. 삼천포 화력발전소 5, 6호기가 3개월 동안의 봄철 가동 중지 기간을 마치고 7월 1일부터 재가동하는 것에 대해 환경단체가 반대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사천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경남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은 각 지역에서 동시다발 1인 시위를 벌이고 사천시장과 고성군수, 경남도지사는 산업자원부에 삼천포 화력 5, 6호기의 재가동 중단을 요청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남의 인구가 2017년 정점을 찍은 뒤 30년 뒤인 2047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장래 인구 특별 추계 자료에 따르면 경남 인구는 2017년 334만 명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해 2047년에는 30만 명 줄어든 304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또 초, 중, 고 대학교에 다니는 6살에서 21살까지의 학령 인구는 2017년 56만 명에서 2047년에는 40% 이상 줄어든 32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경남으로 귀농, 귀촌한 가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귀농, 귀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의 귀농 가구는 1,510가구로 전년보다 9.5%, 귀촌 가구는 39,500여 가구로 전년보다 5.5% 줄었습니다. 경남의 귀농 가구는 경북 전남에 이어 전국 3번째, 귀촌 가구는 경기도에 이어 2번째로 많았습니다. 가야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여름 야생화가 피는 7월과 8월 야생생물 보호를 위해 동성봉과 상황봉 등 가야산의 특별보호구역 7곳에 출입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을 출입하다 적발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남해군이 남해생활문화센터 조례를 개정해 사용료를 받던 전시실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남해군은 많은 군민들이 전시실을 이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남해생활문화센터를 무료 개방하고 다목적실과 악기 연습실, 동아리실 사용 시간도 3시간 단위에서 1시간 단위로 조정해 시설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